9월 27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엿새 만에 결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대체로 양호한 데다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한 증액을 둘러싼 교착 상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이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36%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35%, 0.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지표의 방향이 엇갈린 가운데 미국 연방정부 예산안과 부채 한도 증액에 대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0.21%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각각 0.02%, 0.21%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이 2.5%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예상치에는 못 미치는 수치로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0만 5천 건을 기록하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8월 미결 주택 매매는 전월 대비 1.6% 하락하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목요일장 엿새 만에 반등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예산안과 부채 한도 등 여전히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단 경제 지표가 양호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전망치보다는 낮은 수준이었지만 추정치와 동일한 수준이었죠. 2.5%로 발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좋았습니다. 또다시 감소하면서 4주 이동평균으로 본다면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반발 매수도 입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코스피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주 동안 2000선 부근에서 기간 조정 양상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상승 추세 전환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앞서 1부에서 나왔던 얘기이기도 했습니다. 2부에서는 국내 증시 자세한 이야기, 전략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코스닥이 전일 1%대 강세를 보이며 530선 위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공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닥의 반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이 많이 올랐습니다. 1% 정도 오르면서 530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또 다른 전문가께서는 이제 새 판짜기에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대형주는 조금 주춤해지고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관심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의 반등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 어제의 코스닥 상승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외국인 그리고 지금 대외적인 상황 그리고 대내적인 상황 자체가 조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이견을 좀 더 좁힐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코스피도 물론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상당히 소폭의 반등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다음 달에 일본이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단행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환율적인 부분도 분명히 지금 다시 한 번 더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잠시 쉬어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코스닥의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큰 추세적인 부분은 코스피가 지금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코스닥을 잠시나마 편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가장 큰 이슈가 있었죠. 바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봤을 때 지금은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수를 가담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양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관은 바이오 제약업종을 매수를 했는 반면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IT 종목군을 매수를 했죠. 지금 기관이 바이오 제약을 매수를 했던 것으로 통계치에 잡히는데, 그 통계치 자체를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시면요. 기관이 그냥 뭐 바이오 제약 업종 전체적인 부분을 매수를 했는 게 아니고, 어제는 딱 한 종목만을 상당한 매수를 좀 했습니다. 바로 메디톡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만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계치 자체에 오류가 있을 수 있겠고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잡혔던 부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런 투신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관 자체에서 이 매수로 좀 더 해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저는 바이오 제약 업종보다는 IT 종목군을 좀 더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고요.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랠리를 이어가기 시작하면서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그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같이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외국인의 밴드 구간 자체를 설정을 해보면요. 하단 자체를 잡아줬던 것도 외국인이 잡아줬죠. 그리고 상승 랠리를 이어온 것도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일단은 뭐 어제 하루에 큰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 매수세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매수세가 좀 더 집중이 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저점 자체는 어느 정도 굳건하게 다져지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코스닥이 랠리를 펼쳐갔을 때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은 바로 IT 종목군이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 같이 IT 종목군 한 개씩 보시면요. 자,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발 IT 종목군은 아직까지 어제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파트론이 카메라 모듈로 가장 유명한 회사죠. 하지만 별로 큰 변동성은 없었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 하단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FPCB 관련주 중에서도 삼성발, 그리고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쪽은 아직까지 큰 수급 자체는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을까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어제 또 큰 폭으로 올랐죠. 이런 종목은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그거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바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확실한 회사를 좀 더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또 소형주를 한 개 또 보여드리면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제 큰 폭의 상승이 좀 보였습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삼성의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케이스를 공급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동력 생산이 좀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SSD, 차세대 하드디스크죠.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어제 또 큰 폭의 상승에 좀 이끌었다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BH 같은 거는 중국발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FPCB를 관련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났었고, 지금 저의 말의 요는 지금까지의 트렌드는 바로 삼성전자와 관련된 삼성전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었다면, 지금의 IT 종목군, 상승을 했던 종목군은 그게 아니라 향후에 있을 기대감, 추가적인 성장 동력, 그리고 중국발 모멘텀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오른다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IT라도 약간 느낌이 다른 IT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본다면, 지금 개별주의 장세가 상당히 연출될 확률이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은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코스닥 단기적인 관점으로 IT 집중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을 들어볼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오늘은 하나라는 종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하나가 가장 각광을 받을 때는 여의도의 불꽃축제를 할 때 가장 각광을 받죠. 하나가 이런 기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불꽃축제를 할 때 하나를 상당히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화약 업체입니다. 화약이 바로 주 산업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방위 산업을 주로 하는 게 바로 화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조금씩 뭐 사업 진출에 대한 다변화를 좀 더 쉽게 갔던 점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 산업이었던 화약이라든지 방위 산업 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 현재는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한 기업이 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실 수가 있는 게, 내년 하반기에 차기 다련장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된다면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업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캐파 자체가 더욱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캐시카우적인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다는 점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 안에 계열사로 하나건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주 어떻습니까? 1분기, 2분기 상당히 안 좋았죠. 하지만 3분기부터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흐름. 그래, 지금 하나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하지만 주가를 한번 보시더라도 안 쉬고 올라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빨간 불만 켜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불꽃이죠. 불꽃을 만드는 회사고 그만큼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번 옆에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하면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건설주에 발맞춰서 똑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였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36,500원에서 37,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접근하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4만원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손절가는 35,000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한화까지 대응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권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최병권 전문가님 옆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좀 많이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던 경기 민감주를 분석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추가 상승 얼마나 더 나올 수 있을까일 것 같아요. 예. 일단 오늘은 시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지금쯤 이제 주식을 빼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 펀드 환매는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들에 대한 대응은 사실 매도로 계속 대응을 일괄되게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 좀 유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이 좀 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상당히 좀 그동안은 답답했던 시장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우리가 이제 꼽아볼 수 있는 것이 역시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인데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사실 그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대규모로 매수가 들어온 적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때도 한 11조 원 정도 규모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그때 매수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에 국한됐던 거죠. 그래서 한 80% 이상의 물량이 거의 삼성전자로만 매수가 몰렸던 상황이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경기가 안 좋다는 식으로 해서 매수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국인 매수가 많았어도 큰 어떤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려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은 업종별로 좀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고요.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크게 이제 한번 올랐으니까 크게 폭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금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시면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도 저는 사실은 이 시장의 구조를 보시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시장은 사실 폭락과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부분이 항상 보면은 신용 잔고하고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 잔고가 많으면은 주가가 하락할 때 그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던지기 때문에 한 번 더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락에 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메이저들 쪽에서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추가적인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과거에도 보시면은 그 신용 잔고가 항상 크게 늘 때 보면은 주가의 흐름을 크게 하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파란색 라인이 신용 잔고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라인이 그 종합 주가 지수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6월 달에 크게 빠질 때도 보시다시피 앞에서 신용 잔고가 꾸준히 늘어났다가 결국은 그 물량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앞전에도 보시면은 뭐 과거에도 이렇게 신용 잔고가 꾸준히 늘 때 결국은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상황이 한 번씩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2012년 9월 달에서 10월 달, 11월 달로 거치는 이 단계에서는 거래소 시장이 이 정도지만은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지면서 개인들 손해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은 지금 여기 데이터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은 과거에도 꾸준히 그래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 잔고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면은 그때는 결국 시장이 한번 강하게 하락을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용 잔고가 오히려 바닥을 기면서 투자자들의 생각은 이쯤에서 고점에서 꺾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반대로 오히려 매수가 더 들어오면서 상황을 좋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악성 매물이 적으니까 대응하기가 아무래도 수월하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추가 상승을 한다라는 쪽으로 많이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대부분 그 철강이나 아니면 조선, 그리고 건설,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풍력 같은 섹터를 지금 많이 꼽을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의 전체적인 그 주도 종목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진행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보시면요. 철강주에서 현대제철, 그 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종목들은 차트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보시면은 우상향으로 꾸준히 올라서는 모습이 지금 현대제철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건설 같은 건설주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태양광 쪽에 OCI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 태웅 같은 풍력 관련주들도 지금 상승을 꾸준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가가 연속으로 견조하게만 버텨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더 긍정적일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시간만 좀 지난 다음에는 그 매수로 대응을 좀 하시는 그런 대응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잠깐 준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 민감주 추가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 말씀해 주시면서 철강, 조선, 건설, 태양광, 풍력 세타 유망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AS 종목들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12일에 말씀해 주셨던 신일산업, 그리고 9일에 말씀해 주셨던 하이비전 시스템 두 종목 모두 수익 중이는데요. 오늘 이 두 종목 AS 해주신다고요? 예, 신일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요번에 주가가 꾸준히 내려오면서 개인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하락이 많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이제 매수로 대응을 하시거나 보유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신일산업 얘기만 나오면은 나는 그 종목 지금 지긋지긋하다, 하도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속상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은 오히려 이제 그것이 지금은 메리트가 된다는 거죠. 주가가 2,000원권에 있다가 지금 1,000원권 아래까지 한번 떨어졌었고, 그 반면에 오히려 주가는 실적은 2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잠깐 데이터를 보시면은 2012년도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시면요. 순이익이 13억인데 원래 신일산업의 2분기까지 순이익을 보시면 46억입니다. 그리고 제습기라든지 아니면 선풍기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 실적도 3분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저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이 더 부각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제가 목표가는 1,200원 제시를 했는데 1,160원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좀 추가 상승이 나올 걸로 보니까 충분히 목표가 달성할 걸로 생각하고요. 매수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오면은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 1,400원, 1,300원대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이 하이비전 시스템인데요. 이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 3D 프린터 쪽에 지금 매기가 몰리면서 이 종목도 그 수급 주체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루 쉬어가는 모습이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미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최근에 무상증자 물량이 갖고 계신 분들은 입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락을 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분할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는 매각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10월 10일 날 또 다시 무상증자 물량이 또 다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그 물량은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파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관련주들도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계속 부각되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또 이 종목도 눌림목이 주어진다면은 없으신 분도 매수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신일산업과 하이비전 시스템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네, 이 종목 아직까지도 조정 시 매수 관점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새로 관심 종목이 없는데요. 최병호 전문가님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순서 통해서 저희를 위해서 많은 종목 추천해 주시고 시장 분석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기업가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제 상승 전환에서 2007포인트 2000선 유지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렇게 기간 조성 양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지금 뭐 장이 헷갈리는데 시황을 바꿔야 되느냐 안 바꿔야 되느냐 저도 밤새 거의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저희 시황은 지금 자리가 거의 90% 이상 꼭지다 저는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제 어제 주가의 상승은 어제 일본 증시가 상승했지만 상해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낮에 이제 S&P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이 어제 1조 이상 2천억의 환매수와 신규 매수 8,500억 상승 매수함으로써 선물 매수로 인하여 주가의 상승 그리고 프로그램 차익 매수, 순차익 매수 합쳐가지고 1조 프로그램 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시켰는데 제가 볼 때 외국인이 어떤 호재를 보고 단순 호재를 보고 매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속 집중적인 매수로 있어 주가 자체가 예상외로 의외의 강한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의외의 감당의 주가를 더 큰 폭의 상승을 시킬 수 있겠느냐 볼 때 저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럽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매물대인데요. 장기 매물대를 지금 볼 것 같으면 지금 가격대의 거래량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가기에는 지금 이제 고객의 득금이나 거래량으로 가서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그 21일평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주가 자체가 이 자리에서 횡보하면 할수록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21일평과 11일평을 하방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급등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21일평이 너무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21일평 하방 이탈하면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21일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급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주가가 이제 하락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돈물을 먹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인들이 가장 돈 이제 많이 있는 자리가 이제 횡보 자리거든요. 이 횡보 자리가 이제 10일 이상인데 제가 볼 때는 한 15일 앞으로 한 5일에서 7일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오늘 아니면 월요일 날 주가에 하락이 크게 한번 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 아니면 월요일 꼭 주가의 약세를 한번 크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2007포인트면 21일평 자체가 오늘 이제 1980까지 오면 한 25포인트 빠지면은 21일평 다이는 사정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래량 지표 이제 OBV 지표가 실제로 한번 깨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늘어야 돼 거래량이 계속 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고점의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 횡보는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주가가 이미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천공 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갭을 보이고 상승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보고 갭으로 상승하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01일평이죠. 301일평 자체에 지금 자리에서 301일평을 이격이 너무 크다. 저는 그래 보고 특히 61일평의 이격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주식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여러 가지의 뭐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월피보 저거 이제 누차 이런 데죠. 어제 이제 2.7포인트, 2.5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그래서 거기서 걸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월피봇이 이번 월피봇이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월피봇이 한 달 움직임이 거의 다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뭐 월 자체가 지금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업일수가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단 이달 오늘과 월요일은 추가 상승은 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주식이 이제 약세 보이다가 종가에 보인 거는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전환선이 상승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한 3일 있다가 기준선이 상승할 타임에 전환선이 신고가를 내면 상승하지만 기준선이 상승할 때 신고가를 못 낸다면 주가 자체는 의외로 기준선까지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도 좋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이틀 동안 전환선을 깨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일목균형표를 보고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기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기준선과 전환선의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구름 자체가 폭 자체가 굉장히 크다 이런 모양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꼭 한 템포 쉬어가라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그 MACD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MACD가 원래 이제 어제 만약에 빠졌으면 데드콜스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는 부분인데 어제 이제 오실레이터 외국인의 매수로 오실레이터가 상승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조금만 약세 보이면 MACD는 여러분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 나는 순간에 주가 자체는 이미 결판이 나버리는 그런 국면이고 그러다가 오실레이터까지 마이너스 나면 장기 침체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오실레이터의 시그널 자체가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에 있다는 것은 떨어질 때 칼날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코스닥이 지금 반등하지만 반등 자체가 약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MACD는 골든 크로스입니다만 영선 아래고 그다음에 오실레이터 자체가 굉장히 약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주가 자체는 코스닥이 불쑥 올라오더라도 아직까지는 선행구름 자체가 그 검은 구름이기 때문에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은 301일평 2평이 수렴에 있는데 수렴 자체에서 수렴의 상승이 있냐 하락이 있냐 이제 가장 문제죠. 2평의 수렴 후에 주가에 변곡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주가는 하방 분야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봅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하방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일목균형표 자체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앞에 구름이 선행구름이 붉은 구름입니다. 붉은 구름이지만 기준선의 변곡점을 한번 봤을 때 기준선 변곡의 주가 자체가 앞으로 이번 주에 오늘 아니면 월요일부터 주가에 급속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로벌 미 증시가 떴어요. 떴는데 나도 떴다하면 이상하겠죠. 저는 아닌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저 의견은 분명히 주가에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이 이미 열흘 전부터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선물을 푹 거신 분들이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방어적인 부분 한두 개를 걸고 시간을 낚는 그런 재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화가 너무 빠른 속도로 강세를 보인다.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1조 정도 했고요. 신용이 굉장히 너무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신용, 특히 코스닥의 신용을 좀 자제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고, 이 신용이 여러분만 당일이 전사하면 되지만 엉뚱한 사람 당일이 전사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경에 탁하면 25일째로 8천억 빠졌는데 이게 믿을 게 전혀 못 됩니다. 엉뚱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어제 이제 주식이 삼성전자 종가 땡겼죠. 프로그램 매수로 삼성전자를 땡기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300일 입평의 언저리에서 치고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올 때까지 다 왔습니다. 삼성전자 사실 여러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는 저는 아시아권에서 범우주권에서 이 삼성전자 회장보다도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더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은 지금 자리에서 단타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는 이미 스트레스 시그널이 데드크로스 났다. 여기서 골든크로스 나기에는 너무 높은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어거지로 외국인들이 어떤 짧은 호재로 주식을 치고받고 하는 그런 모양인데, 보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다시 130만원대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타 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의 평균 가격이 265.5, 지금 거의 선물 평균 가격입니다. 과연 선물 평균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물론 이 주식이 강세가 275나 285도 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하방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방 쪽이나 냉정하게 봐요. 특히 금물망차드 위에 있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 이거는 한번 뚜렷하게 저는 하방 쪽이다.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하방 쪽으로 눌림을 주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의 이제 수익률이 5%, 우리나라가 1%, 일본 증시가 10%, 과거 일본 증시가 25%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동조화 보인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 괴리감을 좁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좁히는데 어떻게 좁힐 것이냐. 우리나라 증시는 약세나 약간의 행복 국면에서 일본 증시가 미국 증시가 다시 내려올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글로벌 증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풍속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속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의 움직임에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움직인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역할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갈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피벗은 방금 이야기했고요. 피벗은 꼭 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피벗 안 보면 안 된다. 제가 청송촌은 저 친구가 지금 시황하는데 저 차도는 어디서 나오나 이렇게 묻는 사람 계좌 한번 보십시오. 전부 잡주 들고 해가 깡통 찾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히 2005포인트 이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거든요. 왜냐면 2005포인트 전후에서 주가 월피보로 봤을 때 상승 전환피입니다. 그리고 2.5포인트 이상 가게 되면 피벗 자체가 굉장히 상방향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2.5포인트를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좀 의도적인 게 있다. 거기에 우리가 춤출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좋죠. 요즘 뭐 애플이 신고가이고 최대 판매량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기전자 지수가 굉장히 약세 보인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최소한 약세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개입을 메울 것이다. 메운다면 어떻게 메울 것이냐. 우리가 조금 뜨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조금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빠지면 미국 지수도 굉장히 춥게 올 건데 이때 빠질 때 우리나라는 전기전자는 안 빠지고 엉뚱한 주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 2, 3등 주식이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아무리 봐도 눈 크고 봐도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이 좀 필요하고 특히 코스닥 종목은 여러분 300일 입평에서 무너지게 되면 이번에는 450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내니까 여러분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제가 떠들어가 틀린 적이 있습니까? 거의 틀린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엘리어트 파동을 보시면 1파가 지그재그로 파면 2파가
거의 타원형으로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2파에서 타원형은 하락할 때는 지그재그로 하락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지그재그 하락이 우리 개인들을 거의 피를 말르는 수준이면 그게 뭡니까? 깃발령이거든요. 깃발령으로 특히 페넌트형 깃발령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페넌트의 깃발령이 계속 물려들어가면서 장시간에 여러분의 피를 말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번 상승의 페넌트형에 이제 페넌트가 나왔거든요. 페넌트가 나왔는데 이 페넌트형이 주가가 하락할 때 페넌트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걱정하고 유념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지금 자리에서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제가 3개월 동안 주구장창 콜이라고 떠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주구장창 또는 푸시라고 합니다. 미국 주가 떴다고 내가 상승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템포 쉬어가는 국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생일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유입니다. 저 생일인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정성찬님 신창원입니다. 네, 시작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다 또다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오늘장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장 정도의 약세 흐름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다 전망하셨고요.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으로 CJ E&M을 주셨는데요. 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드려 왔습니다. 일단 2월에 정기 세무조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 세무조사인 것 같아요.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 쪽이 아닐까 이렇게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유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 감안해서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강연회를 많이 하는데요. 보면 CJ E&M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회사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CJ E&M입니다. 경기소비재 미디어 관련 주식입니다. 2011년 3월 온미디어, CJ 인터넷, 엠넷미디어, CJ 미디어 등 그룹 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등 계열 5개사를 흡수합병하여 국내 최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재탄생되었으며 합병 후 주요 사업을 방송사업, 영화사업, 음악 공연사업, 게임사업 등 4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GV의 영화 가격 인상이 경쟁력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입니다. 유보율이 53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현재 CJ그룹이 그 회장 구속전에서 많이 하락했으나 그걸 다 극복하고 상승 추세입니다. 또 많은 매물대를 돌파하고 사실상 그 차트적으로 봐서는 상승 추세인데요. 어제 갑자기 밤에 악재가 나왔죠. 근데 제가 미리 하루 전에 종목을 뽑기 때문에 이런 좀 일이 있는데요. 이 종목 사실상 차트적으로는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방송에서 국가에서 특별 세무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현대가는 뛰어나왔는데요. 일단 관망하시고 일단 오늘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 한 수요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원래 구속되면 많이 갑니다. 그 옛날 SK 주식이 5,000원까지 갔다 몇만 원 간 적이 있는데요. 회장이 구속되고 하면은 그 회사가 투명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자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들고 있으신 분들은 너무 겁먹지 마시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일단 다음 주 한 수요일까지 관망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근처인 39,800원 근처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4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제가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38,500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목표가 손절가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CJ E&M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신규 매수하실 분들이라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관망해 보다가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단타 종목으로 한 종목 더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금요일이라서 단타 종목 한 종목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어떤 분하고 좀 겹치는 바람에 제가 뺐습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네. 전기장비 회사입니다. 콘덴서 제조, 판매 전문 기업으로
사마콘덴서 그룹의 계열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333%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단타 종목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세만 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인 7,140원 근처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약 10%인 7,900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기차 관련 테슬라 효과로 무섭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가는데요. 그래서 오늘 10%도 나올 수 있고, 오늘 상한가도 나올 수 있고, 뭐 한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가. 하지만 단타 종목이니까 오늘 들어가셔서 한 5%에서 10% 정도 된 수익이 나오시면 과감히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는 6,400원입니다. 제가 오늘 오후 6시와 매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3번에 걸쳐서 강연을 합니다. 뭐든지 꾸준히 해야 실력이 늘기 때문에 제가 강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참석자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주식 순천 나가서 제 종목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시장이 안 좋아서 여기 방송 출연한 지 한 5개월 되는데 그래도 종목 상승률이 가장 안정적이고 좋았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기본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항상 바닥권에 잡아야 결론은 수익이 나고 손실도 좋고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틀 전에 어떤 대구 부산 쪽에서 어떤 사모님이 1억이 300만 원 남았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슈콜 받았는데 많은 전문가가 같이 했다. 근데 그 전문가들은 항상 높은 데서 줬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하시고요. 항상 제 강연을 꾸준히 참석하시고 한 번도 참석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목 주식 투자 FM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역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에서 약 100m 정도 오시면 한성원 3층에 있는 좋은투자에서 하는데요. 오늘 오후 6시, 내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세 차례 하니까 시간 나신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최병권 전문가님과 같은 시각이십니다. 삼화전기 오늘 관심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장 출발을 한 24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 금요일장 미리 전망하고요.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목요일장 뉴욕 증시가 엿새 만에 반등했습니다. 두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2분기 GDP 확정치가 공개가 됐고요. 무엇보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시켰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두 가지 경제 지표 모두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었죠. 첫 번째는 2분기 GDP 확정치 2.5%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1분기 GDP 성장치 1.1%에 비하면 상당 부분 많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긴 했는데요. 상승폭을 상당 부분 제한시켰던 두 가지 요인. 첫 번째는 부채 상한 한도 합의건이 아직까지는 좀 원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큰 문제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2분기 고점에 대한 논란 아직까지도 좀 있다라는 것.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 GDP 성장률을 올해 연간 기준에서 한 2%에서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되는 가운데서요. 1분기 1.1% 그리고 2분기 2.5% 그리고 이제 다가온 3분기 같은 경우는 10월 말 정도에 이제 잠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 컨센서스 한 1.9% 내외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4분기 같은 경우는 2% 내외의 성장률. 점진적인 어떤 모멘텀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 시장 내에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발표된 것이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였는데요. 시장 전주 대비해서 한 5천 건 감소하면서 30만 5천 건 신규 실업 건수 청구 건수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전망치 32만 7천 건에 비하면 상당히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시장 내 우려감, 어떤 불확실성 부분 조금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를 좀 열어두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분위기 일단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을 서프라이즈로 이끌거나 어떤 시장의 급진적인
급등을 이끌 만한 그런 지표는 분명히 아니었다라는 것. 오히려 시장의 관심, 점진적으로 좀 유로존과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많은 부분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 염두하시면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 상황 잘 체크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국내 증시 분위기 체크해 볼 텐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부담이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 체크 포인트와 함께 대응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장에서 역시 계속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지난 8월 23일 이후 22일, 23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 이후 최근 들어서 이제 약 한 8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순매수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 어찌보면 그 연간 누적으로 봤을 때 지난 상반기에 뱅가드 이슈에 의한 순매도 한 10억 원 정도 순매도가 됐었죠. 그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서 순매수로 연간 누적 순매수로 전환되었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 상황은 평년치로 지금 회복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세는 다소간 좀 진정이 되면서 1단계 그들의 매수는 마무리 국면에 진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가능성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인 것 같습니다. 환율 지난 이제 1150원대에 있었던 환율이 지금 어느새 1180원 밑에 1175원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피의 상승률 8% 정도 1850에서 2000포인트까지 한 8% 내외 8에서 9% 내외 상승했다라고 좀 여겨지겠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외국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투자자들의 관점에서는 8%의 지수 상승이지만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원화절상분까지 여기에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 원화절상 한 7% 정도 원화절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8% 더하기 7%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약 한 15% 내외의 지수 급등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그들의 매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네, 여기에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다음 주부터는 1부 순서만 진행이 됩니다. 2부 이 시간부터는 다음 주부터 출발 증시 와이드 1부가 이어지니까요.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시청해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금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